3. 근본적 질적 특성의 적용. 음.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적 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목적 적합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과 목적 적합한 현상에 대한 충실하지 못한 표현 이들이 모두 이용자들이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본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보강적 특성과 원가 제약 요인의 영향을 받지만 이 사례에서는 고려하지 않음. 첫째, 어, 보고기업의 재무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할 수 있는 경제적 현상을 식별한다. 둘째, 그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 유형을 식별한다. 셋째, 그 정보가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만약 그러하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의 충족 절차는 그 시점에 끝난다. 만약 그러하지 않는다면 차선의 목적 적합한 유형의 정보에 대해 그 절차를 반복한다. 경우에 따라 현상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재무 보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본적 질적 특성 간 절충 트레이드 오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현상에 대한 가장 목적 적합한 정보가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추정치 산출에 포함된 측정 불확실성의 수준이 너무 높아 그 추정치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추정치에 대한 기술과 추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부연된다면 매우 불확실한 추정치도 가장 유용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가 현상을 충분히 충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경우에 가장 유용한 정보는 다소 목적 적합성이 떨어지지만 측정 불확실성이 더 낮은 다른 유형의 추정치일 수도 있다. 일부 제한된 상황에서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추정치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한 제한된 상황에서 추정에 의존하지 않는 정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다. 2. 보강적 질적 특성 1에서 4까지는 암기, 비교 가능성, 검증 가능성, 적시성 및 이해 가능성, 목적 적합성과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 모두를 충족하는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시키는 질적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만일 어떤 두 가지 방법이 모든 현상에 대하여 동일하게 목적 적합한 정보이고 동일하게 충실한 표현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 두 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방법을 그 현상의 서술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1. 비교 가능성 1.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은 예를 들어 투자 자산을 매도할지 또는 보유할지 어느 매도할지 보유할지 어느 기업에 투자를 할지를 선택하는 어, 것과 같이 대안들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고기업에 대한 정보는 다른 기업에 대한 유사한 정보 및 해당 기업에 대한 다른 기간이나 다른 일자의 유사한 정보와 비교될 수 있다면 더욱 유용하다. 2. 비교 가능성은 정보 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다른 질적 특성과 달리 비교 가능성은 단 하나의 항목에 관련된 것은 아니다. 비교하려면 최소한 두 항목이 필요하다. 3. 일관성은 비교 가능성과 관련되어 있지만 동일하진 않다. 일관성은 한 보고 기업 내에서 기간,
어, 기간 간 또는 같은 기간 동안의 기업 간 동일한 항목에 대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 가능성은 목표이고 일관성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4. 비교 가능성은 통일성이 아니다. 정보가 비교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비슷한 것은 비슷하게 보여야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보여야 한다. 재무 정보의 비교 가능성은 비슷한 것을 달리 보이게 하여 보강되지 않는 것처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비슷하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보강되지 않는다. 5. 근본적 질적 특성을 충족하면 어느 정도 비교 가능성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은 다른 보고기업의 유사한 목적 적합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표현 충실성과 어느 정도 비교 가능성을 자연히 가져야 한다. 6. 하나의 경제적 현상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실하게 표현될 수 있으나 동일한 경제적 현상에 대해 체계적인 회계 처리 방법을 허용하면 비교 가능성이 감소한다. 2. 검증 가능성. 1. 검증 가능성은 정부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 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검증 가능성은 합리적인 판단이 있고 독립적인 서로 다른 관찰자가 어떤 서술이 표현 충실성에 있어 비록 반드시 완전히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량화된 정보가 검증 가능하기 위해서 단일점 추정치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가능한 그 밖의 금액의 범위 및 관련된 확률도 검증될 수 있다. 2. 검증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직접 검증은 예를 들어 현금을 세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금액이나 그 밖의 표현을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간접 검증은 모형, 공식 또는 그 밖의 기업의 투입 요소를 확인하고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재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투입 요소, 수량과 원가를 확인하고 같은 원가 흐름 가정을 사용, 선입선출법을 사용하여 기말 재고 자산을 재계산하여 재고 자산의 장부 금액을 검증하는 것이다. 3. 어느 미래의 기간 전까지 어떤 설명과 미래 전망, 재무 정보를 검증하는 것이 전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용자들이 그 정보의 이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초된 가정, 정보의 작성 방법과 정보를 뒷받침하는 그 밖의 요인 및 상황을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적시성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의사결정자가 정보를 제때 이용 가능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그러나 일부 정보는 보고 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해 가능성. 1.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으며 표시하는 것이 정보를 이해 가능하게 한다. 2. 일부 현상은 본질적으로 복잡하여 이해하기 쉽지 않다. 그 현상에 대한 정보를 재무보고서에서 제외하면 그 재무보고서의 정보를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보고서는 불완전하여 잠재적으로 오도할 수 있다. 3. 재무보고서는 사업 활동과 경제 활동에 대해 합리적인 지식이 있고 부지런히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작성된다. 때로는 박식하고 부지런한 이용자들도 복잡한 경제적 현상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 자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5. 보강적 질적 특성의 적용. 보강적 질적 특성은 가능한 한 극대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강적 질적 특성은 정보가 목적 적합하지 않거나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그 정보를 유용하게 할 수 없다. 보강적 질적 특성을 적용하는 것은 어떤 규정된 순서를 따르지 않는 반복적인 과정이다. 때로는 하나의 보강적인 지적 특성이 다른 질적 특성의 극대화를 위해 감소되어야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회계 기준의 전진 적용으로 인한 비교 가능성의 일시적 감소는 장기적으로 목적 적합성이나 표현 충실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감소될 수도 있다. 적절한 공시는 비교 가능성의 미비를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도 있다. 3. 유용한 재무 정보에 대한 원가 제약. 원가는 원가는 재무 보고로 제공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포괄적인 제약 요인이다. 재무정보의 보고에는 원가가 소요되고 해당 정보 보고의 효익이 그 원가를 정당화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유형의 원가와 효익이 있다. 1. 재무정보의 제공자는 재무정보의 수집, 처리, 검증 및 전파에 대부분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궁극적으로 수익 감소의 형태로 그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 2. 목적 적합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를 보고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더 확신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경제 전반적으로 자본 비용을 감소시킨다. 개별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도 더 많은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효익을 얻는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가 목적 적합하다고 보는 모든 정보를 일반 목적 재무 보고에서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3. 원가 제약 요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회계기준위원회는 특정 정보를 보고하는 효익이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데 발생한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평가한다. 제한된 회계 기준을 제정하는 과정에 원가 제약 요인을 적용할 때 회계기준위원회는 그 회계 기준의 예상되는 효익과 원가의 성격 및 양에 대하여 재무정보의 제공자, 이용자, 외부 감시인, 학계 등으로부터 정보를 구한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평가는 양적 그리고 질적 정보의 조합에 근거한다. 4. 본질적인 주관성 때문에 재무정보의 특정 항목 보고의 원가 및 효익에 대한 평가는 개인마다 달라진다. 따라서 회계기준위원회는 단지 개별 보고기업과 관련된 것이 아닌 재무보고 전반적으로 원가 효익을 고려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고 원가 효익의 평가가 모든 기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고 요구사항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의 차이, 자본 조달 방법, 공모 또는 사모의 차이, 이용자의 요구의 차이, 그 밖의 다른 요인 때문에 달라질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5. 재무제표 1. 재무제표의 목적과 범위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 순현금 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 책임을 평가하는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 에 대한 재무 정보를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 보고기간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변화의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재무제표의 이용자들이 변화의 추세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재무제표는 최소한 직전 연도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및 사건에 대한 정보, 미래 전망 정보를 재무제표에 포함한다. 1. 그 정보가 보호기간 말 현재 또는
보고기간 중 존재했던 기업의 자산, 부채, 미인식 자산이나 부채 포함, 부채나 자본 또는 보고기간의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된 경우. 2.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경우. 예를 들어 미래의 현금의 흐름을 추정하거나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한다면 그러한 추정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정보는 재무제표 이용자들이 보고된 측정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다른 유형의 미래 전망 정보, 이에 보고기업에 대한 경영진의 기대와 전략에 대한 설명 자료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음, 어,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고기간 후 발생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에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다. 3. 재무제표의 채택 관점. 재무제표는 기업의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 그 밖의 채권자 중 특정 집단의 관점이 아닌 보고 기업 전체의 관점에서 거래 및 그 밖의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4. 계속기업의 가정. 1. 유동, 비유동의 비교 1년. 2. 내용연수, 원가 기록 및 감가상각.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보고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측 가능한 미래의 영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작성한다. 따라서 기업이 청산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다고 가정한다. 만약 그런 의도나 필요가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기업과 과는 다른 기준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라면 사용된 기준을 재무제표에 기술한다. 6. 보고기업. 보고기업은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거나 작성하기로 선택한 기업이다. 보고기업은 단일의 실체이거나 어떤 실체의 일부일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실체로 구성될 수도 있다. 보고기업은 반드시 법적 실체일 필요는 없다. 한 기업, 지배기업이 다른 기업, 종속기업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보고기업이 지배기업 단독인 경우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비연결재무제표라고 부른다. 보고기업의 지배, 종속관계로 모두 연결되어 있지 않는 둘 이상의 시체들로 구성된다면 그 보고기업의 재무제표를 결합재무제표라고 부른다. 7. 재무제표의 요소. 개념체계에 정의된 재무제표 요소는 보고기업의 재무상태와 관련된 자산, 부채 및 자본과 기업 보고의 재무성과 관련된 수익 및 비용이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1. 자산이란 과거, 이건 다 암기입니다. 5까지는. 자산이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을 말한다. 경제적 자원은 경제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2.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한다. 현재 의무. 3. 자본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 잔여 지분을 말한다. 4. 수익이란 자본의 증가를 가져오는 자산의 증가나 부채의 감소로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5. 비용이란 자본 감소를 가지고 오는 자산의 감소나 부채의 증가로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1. 자산.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1. 권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는 다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1.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권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현금을 수취할 권리. 나.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 다.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당사자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 이러한 권리의 예를 들면 현재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자원을 구매하는 선도 계약 또는 경제적 자원을 구매하는 옵션이 포함된다. 라. 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하면 다른 당사자가 경제적 효익을 이전하기로 한 의무로 인해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2. 다른 당사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권리.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유형자산 또는 재고자산 과 같이 물리적 대상에 대한 권리. 이러한 권리의 예로는 물리적 대상을 사용할 권리 또는 리스 제공 자산의 잔존 가치에서 효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나. 지적재산 사용권. 기업의 모든 권리가 그 기업의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기업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가 그 기업을 위해서 다른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고 그 기업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유의적인 뭔가를 들이지 않고 모든 당사자들이 이용 가능한 권리를 보유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업의 자산이 아니다. 그러한 권리의 예로는 토지 위의 도로에 대한 공공 권리 또는 공공의 영역,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노하우와 같은 공공재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기업들은 스스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획득하는 권리를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1. 기업이 발행한 후 재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무상품이나 지분상품, 예, 자기 주식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2. 만약 보고기업이 둘 이상 연결재무제표지 법적 실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실체들 중 하나가 발행이고 다른 하나가 보유하고 있는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은 그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이 아니다. 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 경제적 자원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이다. 잠재력이 있기 위해 권리가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하거나 그 가능성을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그 기업을 위해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이용 가능한 경제적 효익을 초과하는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면 된다.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하는 경우 이는 미래 경제 효익을 추구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을 취득하였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에 충족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산은 정부가 기업에게 무상으로 부여한 권리 또는 기업이 다른 상대자로부터 증여받는 권리를 포함할 수 있다. 3. 통제는 경제적 자원을 기업에 결부시킨다. 통제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기업이 회계 처리할 경제적 자원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업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 발생하는 권리를 통제하지 않고 부동산 지분에 비례하여 통제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기업의 자산은 통제하고 있는 부동산의 지분이며 통제하지 않은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는 아니다. 기업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있다면 그 경제적 자원을 통제한다. 통제에 따른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경제적 효익을 얻지 못하게 하는 현재의 능력이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통제하면 다른 당사자는 그 자원을 통제하지 못한다. 경제적 자원의 통제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통제는 경제적 자원의 사용을 지시하고 이로 유입될 수 있는 효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이 기업에게만 있도록 할 수 있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공공능력에 속하지 않는 노하우에 접근할 수 있고 그 노하우를 지킬 수 있는 현재 능력이 있다면 그 노하우가 등록된 특허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더라도 노하우를 사용할 권리를 통제할 수는 있다. 이 부채는 부채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현재의 의무이다. 부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 2. 의무는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다. 3. 의무는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이다. 1. 의무. 부채의 첫 번째 조건은 기업에게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기업이 회피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없는 책무나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항상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이행해야 한다.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사람이나 또는 다른 기업, 사람들 또는 기업들의 집단, 사회 전반이 될 수도 있다. 의무를 이행할 대상인 당사자들의 신원은 알 필요가 없다. 한 당사자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 다른 당사자들은 그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한 당사자가 부채를 인식하고 이를 특정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요구사항이 다른 당사자들이 자산을 인식하거나 동일한 금액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 경제적 자원의 이전. 부채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다.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의무에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다른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게 이전하도록 요구받게 될 잠재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잠재력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경제적 자원의 이전을 요구받을 것이 확실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확실한 특정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만 이전이 요구될 수도 있다. 의무가 이미 존재하고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도록 요구되기만 하면 된다. 3. 과거의 사건으로 생긴 현재의 의무. 부채의 세 번째 조건은 의무가 과거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 의무라는 것이다. 현재의 의무는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거 사건의 결과로 존재한다. 1. 기업이 이미 경제적인 효익을 얻었거나 조치를 취했고 2. 그 결과로서 기업이 이전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경제적 자원을 이전하거나 이전하게 될 수 있는 경우 기업, 음, 기업이 얻은 경제적 효익의 예에는 재화나 용역이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취한 조치 예에는 특정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 시장에서 영업하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다. 기업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경제적 효익을 얻거나 조치를 취하는 경우 현재 의무는 그 기간 동안 누적될 수 있다.
미래 특정 시점까지 경제적 자원의 이전이 집행될 수 없더라도 현재의 의무는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의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 지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상 부채가 현재 존재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거래 상대방이 미래의 특정 시점까지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없더라도 기업에게 미래 특정 시점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현재 존재할 수 있다. 3. 회계 단위. 회계 단위는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적용되는 권리나 권리의 집합, 의무나 의무의 집합 또는 권리와 의무의 집합이다. 인식 기준과 측정 개념이 자산이나 부채 그리고 관련 수익과 비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그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회계 단위를 선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을 위한 회계 단위와 측정을 위한 회계 단위를 서로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계약은 개별로 인식될 수 있지만 계약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측정될 수도 있다. 표시와 공시를 위해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은 통합하거나 구성 요소로 분리하여 할 수도 있다. 기업의 자산의 일부 또는 부채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그때 회계 단위가 변경되어 이전되는 구성 요소와 자녀 구성 요소가 별도의 회계 단위가 될 수도 있다. 권리와 의무 모두 동일한 원천에서 발생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일부 계약은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성립시킨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가 상호 의존적이고 분리될 수 없다면 이는 단일한 불가분의 자산이나 부채를 구성하며 단일의 회계 단위를 형성한다. 미계약 이행이 그 예이다. 반대로 권리와 의무가 분리될 수 있는 경우 권리와 의무를 별도로 분리하거나 하나 이상의 자산과 부채를 별도로 식별하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다. 다른 경우에는 분리한 권리와 의무를 단일 회계 단위로 묶어 단일 자산이나 부채로 취급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단일 회계 단위로 권리와 의무의 집합을 처리하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상계하는 것과 다르다. 회계 총액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4. 미이행 계약. 미이행 계약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당사자가 모두 동일한 정도로 자신의 의무를 부분적으로 수행한 계약이나 그 계약의 일부를 말한다. 미이행 계약은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가 결합되어 성립된다. 그러한 권리와 의무는 상호 의존적이어서 분리될 수 없다. 따라서 결합된 권리와 의무는 단일 자산 또는 단일 부채를 구성한다. 교환 조건이 현재 유리할 경우 기업은 자산을 보유한다. 교환 조건이 현재 불리할 경우 부채를 보유한다. 그러나 자산이나 부채가 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선택된 인식 기준과 측정 기준 및 손실부담 계약인지에 대한 검토,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면 그 계약은 더 이상 미이행 계약이 아니다. 보고기업이 계약에 따라 먼저 수행한다면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을 수취할 권리로 변경하는 사건이 된다. 그 권리는 자산이다. 다른 당사자가 먼저 수행하는 경우 그렇게 수행하는 것은 보고기업의 경제적 자원을 교환할 권리와 의무를 경제적 자원으로 이전할 의무로 변경하는 사건이다. 그 의무는 부채이다. 5. 자본.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이다. 자본 청구권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 지분에 대한 청구권이다. 즉 부채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청구권이다.
그러한 청구권은 계약, 법률 또는 이와 유사한 수단에 의해 성립될 수 있으며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한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업이 발행한 다양한 유형의 지분. 2. 기업이 또 다른 자본 청구권을 발행할 의무. 법률, 규제 또는 그 밖의 요구사항이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과 같은 자본의 특정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그러한 요구사항 중 일부는 분배 가능한 특정 준비금이 충분한 경우에만 자본 청구권 보유자에게 분배를 허용한다. 자본의 총장부 금액, 총자본은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이는 인식된 모든 자산의 장부 금액에서 인식된 모든 부채의 장부 금액을 차감한 금액과 동일하다. 6. 수익과 비용. 수익은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자본의 증가를 가지고 오며 자본 청구권 보유자의 출자와 관련한 것을 제외한다. 출자 제외. 비용은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서 자본의 감소를 가져오며 자본 청구권자가 보유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 이러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 따라 자본 청구권 보유자로부터 출자는 수익이 아니며 자본 청구권 보유에 대한 배분은 비용이 아니다. 수익과 비용은 기업의 재무 성과와 관련된 재무제표의 요소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재무 성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따라서 수익과 비용은 자산과 부채의 변동으로 정의되지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보만큼 중요하다. 서로 다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은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킨다. 수익과 비용의 서로 다른 특성별로 정보를 별도로 제공하면 재무제표 이용자들은 기업의 재무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8. 인식의 제거. 1. 인식의 절차. 인식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또는 비용과 같은 재무제표 요소 중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재무성과표에 포함하기 위하여 포착하는 과정이다. 인식은 그러한 재무제표 중 하나의 어떤 항목, 단독으로 또는 다른 항목과 통합하여 어떤 항목을 명칭과 화폐금액으로 나타내고 그 항목을 해당 재무제표의 하나 이상의 합계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된다.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이 재무상태표에 인식되는 금액을 장부금액이라 한다. 2. 인식기준.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상태표에 인식이 된다. 마찬가지로 수익이나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만이 재무성과표에 인식된다. 그러나 그러한 요소 중 어느 하나의 정의를 충족하는 항목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원가는 다른 재무보고 결정을 제약하는 것처럼 인식에 대한 결정도 제약한다. 하나의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할 때 원가가 발생한다. 재무제표 작성자는 자산이나 부채의 목적 적합성의 측정을 위해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들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기 위해 원가를 부담한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효익, 그 정보를 제공하고 사용하는 원가를 정당화할 수 있을 경우에 자산이나 부채를 인식한다. 어떤 경우에는 인식하기 위한 원가가 인식으로 인한 효익을 초과할 수 있다. 3. 제거. 제거는 기업의 재무상태표에서 인식된 자산이나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다. 제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항목이 더 이상 자산 또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한다.
1. 자산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통제를 상실하였을 때 제거한다. 어, 2. 부채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인식한 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현재 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을 때 제거한다. 9. 측정. 재무제표에 인식된 요소들은 화폐 단위로 수량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측정 기준을 선택해야 된다. 측정 기준은 측정 대상 항목에 대해 식별된 속성, 예, 역사적 원가, 공정 가치 또는 이행 가치이다. 자산이나 부채의 측정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자산이나 부채, 관련 수익과 비용의 측정치가 산출된다.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과 원가 제약을 고려함으로써 서로 다른 자산, 부채, 수익과 비용에 대해 서로 다른 측정 기준을 선택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원가. 자산을 취득하거나 창출할 때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 또는 창출에 발생하는 원가의 가치로서 자산을 취득 또는 창출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와 거래 원가를 포함한다.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 원가를 차감한 가치이다. 2. 현행 가치. 현행 가치 측정치는 측정일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갱신된 정보를 사용하여 자산, 부채 및 관련 수익과 비용의 화폐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갱신에 따라 자산과 부채의 현행 가치는 이전 측정일 이후의 변동, 즉 현행 가치에 반영되는 현금 흐름과 그 밖의 요소로 추정되는 요소의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한다. 역사적 원가와는 달리 자산이나 부채의 현행 가치는 자산이나 부채를 발생시킨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가격으로부터 부분적으로라도 도출되지 않는다. 현행 가치는 공정 가치, 자산의 사용 가치 및 부채의 이행 가치, 현행 원가가 있다. 표 1-2 측정 기준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 재무상태표, 장부금액,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사용가치, 현행원가, 장부금액 중 역사적 원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수취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역사적 원가, 공정가치,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게 될 가격, 처분 시 발생할 거래 원가 차감 전. 음. 사용가치,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처분 시 발생할 현행 원가, 사용되지 않았거나 수취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현행 원가, 거래 원가 포함.